주름이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커튼 폭의 배수는 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질감이 좀 돋보이는 원단을 이용해 주시면 오랜 시간 질리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사실 이런 원단의 가장 장점은 아주 고급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커튼을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선택지가 많아서 어려우시죠? 기성 커튼을 샀다가 막상 설치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난감하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커튼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튼 사이즈인데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커튼이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쓸모없겠죠? 기성 커튼은 대부분 표준 천장의 높이 240cm 정도 높이에서 제작이 됩니다. 천장이 좀 더 높게 있거나 창문이 표준이랑 다른 위치에 있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커튼 사이즈가 창문이랑 맞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의 비율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창문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집 전체 공간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커튼의 양옆에서 아니면 아래쪽에서 빛이 새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빛 차단이 중요한 침실이라든지 영화 감상을 하시는 그런 공간, 아니면 스튜디오에서는 특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의 커튼은 공간을 더 넓고 개방감 있게 연출해 줍니다. 특히 층고가 표준보다 높은 그런 공간에서는 공간 비율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집 안을 더 넓고 쾌적하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차광률이 높은 암막 커튼을 공간에 딱 맞춰서 설치해 주시면 공간의 용도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빛샘 현상을 방지하고 여름철에 열 차단이나 겨울철에 단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창문 크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가구와의 간격까지도 고려해 주시면 더 넓어 보이는 공간 연출이 가능한데요. 커튼을 맞닿는 가구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작하시면 조정되어서 겹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침대에 헤드보드라든지 테이블 같은 가구를 창 쪽으로 좀 붙여 놓으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뒤로 커튼이 걸리지 않도록 커튼이 딱 그 가구에 맞춰서 끊기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게 느껴지지 않고 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사이즈 측정하는 법이 좀 다양하게 많이 설명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의 커튼 사이즈 측정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큰 창인데요. 큰 창의 세로 길이를 측정하실 때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실측합니다. 큰 창의 경우에는 창문 밖에 벽에서 벽까지 커튼을 시공해주는 게 깔끔한데요. 커튼 폭은 창문 너비의 최소 2에서 2.5배의 원단 폭으로 설정해야 여유 있는 주름을 만들고 더 우아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작은 창의 세로 길이는 천장에서 창문틀 아래까지 측정하고 여기서 10cm를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바닥까지 길게 연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틀의 가로 사이즈의 경우에는 좌우에 10cm씩 더해서 20cm 정도 길게 측정을 하시거나 벽 전체 아니면은 그 커튼 박스는 폭이 좀 더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 박스의 폭에 맞춰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창의 경우에는 주름이 너무 많으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튼 폭의 배수는 1.5배에서 최대 2배 폭까지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팁을 드리면 커튼 박스가 있으신 경우에 세로 사이즈는 반드시 커튼 박스 안쪽에 가장 높은 곳부터 실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커튼 스타일에 따라서 세로 길이를 결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레일 커튼은 실측 높이에서 3cm 정도를 빼고 커튼 봉을 거시는 경우에는 실측 높이에서 1cm를 뺀 길이로 커튼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커튼 사이즈 측정법은 되게 좀 복합적인데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첫 커튼만 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시고 커튼을 교체하실 때 그 커튼을 내려서 그 원단 사이즈를 재고 거기에 맞는 맞춤 커튼을 제작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커튼 스타일인데요. 커튼 스타일은 설치 방식에 따라서
커튼 봉 아니면 커튼 네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커튼 스타일은 주름의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무난한 평주름, 그리고 나비주름, 그리고 뒷맛주름, 또 미식주름이라는 주름 이름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되는 4가지여서 이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평주름은 간결하고 좀 정돈된 스타일로 주름이 되게 일정하게 정렬돼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인테리어랑 잘 어울리고 공간에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평주름 스타일은 중간 두께의 면이나 린넨 소재가 좀 적합하고요. 공간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볼륨감을 제공합니다. 커튼이 되게 매끄럽고 단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드라퍼리라고 하죠. 떨어지는 느낌이 좀 직선적이고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로 나비주름은 주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서 우아하게 흐르는 듯한 그런 실루엣이 연출되는데요. 얇고 가벼운 쉬폰, 실크 아니면은 좀 부드러운 레이온 소재가 잘 어울리고요. 속커튼을 연출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주름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로 미식주름은 되게 세밀하고 좀 입체적인 주름이 특징인데요. 되게 고급스럽고 정교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로 천장이 아주 높은 그런 복층 같은 공간에서 시공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공하신 경우에는 공간이 좀 더 웅장하고 그런 분위기가 극대화되는 그런 주름 스타일입니다. 패브릭으로는 적당히 두께감이 있는 벨벳이나 셔닐 원사 아니면은 암막 커튼 원단처럼 좀 도톰한 그런 원단을 사용하시면 볼륨감이 더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맛주름은 주름이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면은 되게 깔끔하고 매끈하게 떨어지고 드라퍼리가 단정한 그런 느낌인데요.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 주름이 앞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니멀하고 좀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뒷맛주름은 자칫 밋밋해 보일 수가 있어서 린넨이나 울 혼방 소재처럼 텍스처가 좀 있는 원단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커튼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서는 커튼의 색상 아니면 패턴, 두께감, 그리고 소재, 질감 이런 게 있습니다. 커튼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꼼꼼히 고려하고 구매하시면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샘플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울리는 스타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찾으시는 그런 그레이, 화이트, 베이지 계열의 모노톤 컬러인데요. 단일 색상으로 구성이 돼서 공간에 되게 세련되고 통일된 느낌을 줘요.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가장 흔히 많이 찾으시고 사계절 동안 질리지 않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모노톤도 정말 예쁘지만 컬러감이 있는 커튼은 공간에 굉장히 생동감을 더해주는데요. 미니멀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의 공간에 톤이랑 맞추시거나 아니면 대비되는 보색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더 포인트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린 컬러나 올리브 컬러? 이런 컬러는 요즘 좀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세요. 이런 모카무스 컬러? 올해 컬러죠? 2025년의 모카무스 컬러 이런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패턴이 있는 커튼인데요. 이런 패턴이 있는 커튼은 공간에 굉장히 좀 유니크함과 개성을 불어넣어 줍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런 와일드한 패턴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도 25년도 뉴 콜렉션입니다. 이런 패턴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하게 연출하시기에 좋고요. 아니면 저런 두꺼운 원단이 좀 답답하시면 이런 쉬어지에 컬러로 패턴이 염색된 이런 원단으로 연출을 하셔도 굉장히 화사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런 패턴은 너무 과하게 좀 연출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솔리드를 하기엔 너무 밋밋하다고 또 그런 분들께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질감이 좀 돋보이는 원단을 이용해 주시면 패턴처럼 엄청 과감하진 않지만 오랜 시간 질리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사실 이런 원단의 가장 장점은
아주 고급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이 제품은 지금 울이 많이 함유된 그런 자연 소재여서 이렇게 내추럴한 질감이 있는데요. 이런 원단도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시거나 속커튼으로 좀 연출하고 싶으실 때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얘도 되게 아까 걔보다는 두께감이 조금은 얇지만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좀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거실에는 사실 햇빛을 100% 차단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단을 혹겹으로 연출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튼의 디자인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원단 두께인데요. 커튼 원단의 두께는 커튼이 떨어지는 그런 드라퍼리랑 공간의 무게감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원단은 주름이 좀 풍성하게 연출이 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도톰한 원단은 빛을 차단하시거나 단열 효과도 좀 뛰어납니다. 반면에 이런 얇은 원단은 아무래도 좀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떨어지기 때문에 드라퍼리도 좀 샤랄라한 그런 느낌이고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용하시는 공간의 용도나 목적, 그리고 분위기에 맞게 원단의 두께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커튼 구매 체크리스트 3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 두 번째는 스타일,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 3가지 꼭 참고해서 커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